독해역 구조를 파악한다. 성북 메가스터디 수학 담당 추재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아할 수 있지만 한번 쭉 시청해 주시고 본인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문의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뭐 댓글 또는 뭐 개별적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요. 자, 이제 2번부터 5번까지 제 컨텐츠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 컨텐츠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학생들,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학습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천천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무리로 이제 제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 소개를 간단하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추재원 강사이고요. 현재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지금은 내신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전에는 이제 뭐 행복한 수학 전문학원 또는 뭐 한솔학원에서 일을 해왔었는데요. 뭐 구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실험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거였어요. 학교마다 조금 내신의 특성은 다르겠지만 본질이 다르지 않은 걸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구들을 돌아다니면서 제 컨텐츠들을 시험을 해본 결과 내 컨텐츠가 어느 구에 가든 간에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상관이 없겠구나. 실적을 내는데 아이들의 성적을 내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정말 효과적인 걸 경험을 하고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었죠. 25년도 2학기에 총 저는 8개 학교를 담당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다수 배출을 한 실적이 있고요. 꽤나 점수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뒤에 조금 제 자랑이긴 하지만 뒤에 제 강의 수강 후기나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 컨텐츠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 개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이제 틀, 이제 영어로 이제 틀이라고 이야기하죠. 틀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저게 보통 이제 방학 때 또는 특강으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강좌예요. 그래서 개념의 틀을 형성을 시켜 주는데 이제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들었지만 조금 애매한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를 쭉 풀어 나가는 게 아닌 개념을 위주로 이런 개념들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 문제를 본인들이 읽고 이런 문제구나를 파악하는 강좌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노배부터 조금 가물가물한 친구 또는 이제 5개념을 잡고 싶은 친구들은 이 프레임 보통 방학 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1학년인데 2학년 걸 듣고 싶다던가 또는 뭐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들을 때 프레임으로 따로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틀을 잡았으면 내가 이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개념들과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교재 강좌입니다. 자,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응용 개념 강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개념은 우리 프레임에서 다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때는 우리 이제 시험으로 따지면 앞번호 수준은 프레임에서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10번 때 좀 이제 응용 문제죠. 조금 문제가 변형이 되거나 조금 이제 심화 개념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이걸 기본 개념으로 어떻게 얘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주면서 문제를 해석하는 강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좌는 보통 이제 딱 시험 대비 신학기죠. 시험 대비 딱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복습을 하면서 기본 개념을 복습하면서 이런 개념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옵티마이저랑 같은 부류로 이제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컴파일러 가운데 넣는 이유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컴파일러를 첫 번째 좋아합니다. 제 시그니처 강좌가 아닌 얘는 교재 이름입니다.
강좌보다는 교재인데 컴파일러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신 유형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저랑 컴파일러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옵티마이저가 이제 심화 개념책이다 보니 너무 심화적인 거 또는 조금 어려운 중난이도, 고난이도만 풀 수는 없을 거니 왜냐? 우리가 이제 보통 점수가 나오는 부분은 쉬운 문제를 실수 없이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로 이제 우리가 숙제책, 워크북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유형을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 문제들을 선별해서 직접 다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강화하고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을 만한 문제들을 다 넣어놨으니 옵티마이저랑 같이 병행하면 좋은 책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TMI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TMI는 뭐 투머치 아이디어 뭐 이런 투머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 강좌는 아니고요. 자, 여기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화 유형서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 들어 학교별로 부교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교재 또는 이제 고난이도, 최고난도라고 문제를 좀 내죠. 그 문제가 모의고사나 조금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중교재 블랙라벨, 뭐 자이스토리 좀 어려운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TMI 교재를 좀 만들었는데요. 옵티마이저는 조금 중상 난이도면 얘는 완전 상 난이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등급으로 가기 위한 필수 강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TMI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 다음으로 TMI를 조금 하는 편이고요. 자, 이제 TMI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추기모입니다. 추기모는 제 이름을 딴 거예요. 추쌤의 기출 모의고사에서 내신 자체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만듭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25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한 회차당. 자, 이제 시간을 재면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 실전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시간 분배 훈련이나 이런 답안지 작성까지 좀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보통 옵티마이저부터 추기모까지가 내신,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이렇게 올 거고요. 프레임책은 이제 보통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1년 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수 1부터 이제 미적분 2까지 전부 다 강좌가 있으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프레임부터 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레임책은 제가 제일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 또는 이제 다시 개념을 정립하고 싶은 친구들이 들어야 하므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독해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독해 훈련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통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거냐면요. 안 읽어요. 일단 문제 잘 읽진 않는 것 같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아는 유형이네 하고 막 풉니다. 그리고 틀려요. 그리고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태도를 바꾸는 연습을 여기서 많이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자, 생각해 볼까요? 시험 대비에 들어갔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늦죠. 그래서 방학 때 이 태도를 먼저 고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 이제 이해 중심으로 갈 거예요. 뭐 당연히 수학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것들과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되는 걸 조금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자, 틀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이 개념 몇 개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는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강 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프레임 책을 조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써져 있지 않은 게 있는데요. 특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특강 뭐 예를 들어 선행, 미적분 2나 기하나 대수 이런 것들도 먼저 방학 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레임 다음에 이제 3월이 됐어요. 또는 뭐 9월이 될 수도 있겠죠. 3월, 9월에 옵티마이저라는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 시험 대비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응용 개념 강좌에서 유형 마스터까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옵티마이저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 기준 정말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고는 보통 2-3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 완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2-3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2-3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 나름입니다. 그럼 완전 그냥 틀려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모의고사나 조금 학교에서 자작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로서는 이 강좌까지만 한다고 해서 맞춘다는 보장이 조금 저는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프레임 책에서 많이 공부했는데 선생님 이게 잘 안 통해요. 또는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를 점검하는 이제 다시 복습과 개념의 확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하나씩 저와 같이 해석하시면서 풀어나가는 문제이므로 그럼 이 옵티마이저만 해서는 되겠냐?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보통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1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시험 문제 구성상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다 싶은데 이 구성상 당연히 쉬운 문제와 중간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당연히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는 쉬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여기에는 완전 쉬운 문제나 기본 문제들은 없어요. 기본 유형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 유형 문제를 어떻게 따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강좌가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랑 옵티마이저는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 유형서로 써져 있는데 학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구성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교에서 늘 교과서 뭐 이런 것들, 센, RPM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기본 유형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총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럼 이거를 안 풀면 어떻게? 당연히 틀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옵티마이저를 풀 수 있을 정도면 당연히 컴파일러 정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컴파일러는 우리 봐봐요. 내신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수를 쌓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반대예요. 점수를 덜 깎는 친구들이 내신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좀 다년간 경험을 해본 결과 내신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 저 이거 진짜 풀 수 있었는데 안 풀렸고요. 이거 진짜 실수. 이거 맞췄으면 1등급인데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문제들에 틀렸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충분히 확보할 만한 문제들은 다 컴파일러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딱 하나입니다. 취약점 보완 및 개념 강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뭐냐?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학교별 기출문제를 제가 계속 분석을 합니다. 매년 분석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네. 그럼 다른 학교 또 그 옆에 있는 학교들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들.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들에서 조금 그런 변별력을 내지 이런 기본 유형 문제에서 변별력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형 복습 지식 강화랑 그다음에 내신 고득점이에요. 얘들. 어려운 걸 맞춘다고 막 어려운 게 10점, 15점 그러지 않으니까 여기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만큼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맨 처음 받는 게 컴파일러라서 이거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 알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장 수강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컴파일러가 정확히 뭔지 알 거예요. 그죠?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 중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지 않은 디버깅 클리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이 개념 강좌나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따온 강좌인데요. 디버깅이 뭐냐면, 디버깅은 뭐냐면요. 이렇게 쭉 보면서 오타 또는 오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클리닉을 왜 하냐? 우리 학원에서 클리닉 부릅니다. 왜 부르죠?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 컴파일러나 옵티마이저, 프레임도 있겠지만 디버깅 클리닉은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클리닉을 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시간 될 때 와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주간지 형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레벨별로 딱 봤을 때 그 주에 배운 거 또는 그 주의 약한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주간지 형태로 될 건데요. 예를 들어 쭉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복습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컴파일러랑 옵티마이저는 진짜 계속 많이 보는데 써져 있어서 또는 풀어져 있어서 답이 외워져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간지로 계속 프린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와서 문제 풀고 조교쌤이랑 또는 저랑 같이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개별 맞춤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간지가 있을 거고요. 난이도 또는 레벨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레벨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선생님이 제가
판단을 해서 너는 이번 주에 이거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줬는데 너무 많이 틀리면 한 단계 낮춰서 한 번 더 풀고 간다라고 해서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수가 우연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연이 아닌 구조로 유지하셔야 돼요. 필연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클리닉까지 하면 이 놓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MI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TMI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겁니다. 3-minute idea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3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내신 시간 싸움이죠. 근데 여기서 세워라 내워라 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실제 현장 강의에서도 TMI를 진행할 때는 3분을 재놓고 할 거예요. 못 푼다? 못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3분 동안 내가 집중을 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 또는 모의고사 문제,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를 생각하는 생각 정립의 시간이 될 거예요. 당연히 못 푸는 문제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질 거고요. 경험치가 축적이 되면서 조금 더 발전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3 main idea예요. 선생님이 보통 내신 문제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선생님이 3개라고 조금 맞춰 넣긴 했는데요. 보통 조금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은 개념이 3개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곱셈 공식도 있을 거고 나머지 정리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 이거 안다고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건 조금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 내가 어떻게 잘 메인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느냐 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심화 유형서인데요.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 이 교재를 또 공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모두 된다. 모의고사 대비까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 자체는 내신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모의고사는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널널하겠지만 내신은 촉박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내지만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교재까지 만족하신다면 우리는 1등급까지는 충분히 5등급제에서 1등급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추기모예요. 저는 이 추기모를 하면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기모는 진짜 아이들이 말에 너무 좋아하는 강좌예요. 자, 우리 학생들 또는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은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또 시험 범위가 그렇게까지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나 있지 않습니다.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다를 수 있죠. 또는 학교에서 나누어 준 지문, 모의고사 지문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교과서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수학만큼은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외로 부교재가 나갈 수는 있지만 부교재 또한 기본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부교재도 봐줄 생각입니다. 제가 추기모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이걸 시험 3주 정도 남은 시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보통 주에 2회를 오니까 학원에서 6회를 풉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오겠죠. 선생님, 6회면 충분한가요? 당연히 아니죠. 6번 풀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보통 작년 기준은 중간고사 14회로도 만들어 왔고 14회. 자, 한번 써보면서 해볼까요? 중간고사를 선생님이 14회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기말고사 조금 무리해서 20회까지 만들어 봤어요. 14회는 조금 적은 것 같고 20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요. 보통 선생님이 3주를 두고 푼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6회를 풀 거야. 학원에서. 그럼 나머지 8회랑 14회는 어떻게 하냐? 집에서 푸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제가 5회 말도 다 드립니다. 5회 말까지 체크하는 연습하고 서술형까지 채점하셔야 돼요. 자, 근데 수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만 냅다 푼다고 실력이 늡니까? 뭐 늘기야 하겠지만 시간 분배를 못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시간 분배 전략 연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험 불안감 해소랑 자신감 향상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분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연습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푸세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집중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워라 내워라 풀고 있어요. 저는 학원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타이머가 존재합니다. 50분 타이머를 재놓고 OMR까지 줍니다. 그래서 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50분 동안 쭉 풀고 답안지까지 다 걷어서 제가 다 채점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시험지는 어려울 거예요. 이 추기모가 모든 난이도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험지는 쉬울 거예요. 어떤 시험지는 매우 어려울 거고요. 어떤 시험지는 그냥 그저 그럴 거고요. 어떤 시험지는 좀 독특할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컨셉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낼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치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써져 있어요. 난이도별, 문제, 접근별 학습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본인들마다 수준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이 25문제를 쭉 푸는 동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돼야 되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버려야 될 문제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못 푸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찍어야 될 문제, 최대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많이 풀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추기모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 당연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풀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다 푸는 거지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해보면서 매일매일 풀어보면서 50분 동안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풀어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이걸 조금 더 복습해야 되겠네. 컴파일러든 옵티마이저든 TMI든 뭐 디버깅 클리닉이든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다시 복습을 해주는 경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추기모의 장점은 이게 이제 숙제로 나가는 거죠. 14회, 20회처럼 나머지가 숙제로 나가요.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수학 선생님이지만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국어, 영어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 영어를 또 이제 뒤에 막 푸는 친구들이 있고 과학도 이제 외우고 사회도 이제 외우고 역사도 이제 외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수학에 대한 수학은 좀 됐으니까 조금 미룰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추기모만 1회 풀어주시고 오답하고 복습 정도만 하고 수학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감을 유지하면서 수학 공부를 유지할 수 있고요.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그 점에서 제 강의가 되게 수강후기에 이런 말이 많아요. 가성비가 있는 수업이다. 진짜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점수가 잘 올라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믿고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 주시면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딱 끝납니다. 됐죠? 그럼 제 커리큘럼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이미지 커리큘럼을 조금 보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스텝 1은 프레임으로 먼저 틀을 만듭니다. 태도부터 고쳐야 돼요. 자, 문제를 읽는 습관부터 적용하는 습관까지 일단 고치고 나서 옵티마이저 컴파일러로 우리가 이제 조금 그거보단 조금 응용 개념으로 넘어가서 기본 요령과 복습을 같이 한다. 그다음 세 번째 TMI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다 섭렵하는 강의가 될 거고요. 마지막 추기모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1번부터 끝까지 푸는데 얼마나 걸리며 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내가 이런 시험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강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가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비 수강 후기를 볼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 수강 3개월 만에 20점 상승한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근데 보통 저 친구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공부는 꾸준히 열심히 해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의 태도를 바꿔주면서 20점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6문제, 7문제 더 맞추는 거예요. 실수가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만합니다. 수학이 원래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할만해요 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20점 올랐고요. 그다음에 내신 1등급 비율이 85%예요. 제 현재 수강생들 비율이 1등급 애들이 85%를 이번에 달성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번에 애들 시험 너무 잘 봐와줬어요. 저도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뭐 제 자랑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가르쳐주는 입장이지 공부하는 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고 제 잔소리도 잘 피드백을 수용해줘서 이번에 85%나 달성을 했습니다. 15%는 뭐 제가 뭐 100%라고 가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0%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뭐 안 되는 친구들도 조금은 있었다. 자, 그리고 학생 만족도 조사인데 4.8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원 자체 내에서도 조금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요.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편한가 봐요. 아이들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학습 관리법이나 뭐 학습 전략법, 대학교 목과 뭐 개인 고민 이런 거 정말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을 조금 많이 하는 강사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수 강률 100%예요.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쭉 보는데 퇴원율이 없습니다. 바로 다 윈터까지 넘어오는 이거 100% 이거 확실합니다. 다 넘어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 새 학교에 100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신에서. 자, 알 거예요. 100점 생각보다 힘듭니다. 내신에서. 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뤄냈어요.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새 학교 100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뭐 한 자릿수 등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뭐 아이들과 제 케미가 좋지 않았나, 또는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제 슬로건은 이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독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구조를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지 않으면 점수로 직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감으로 풀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장이 뭘 의미하고 내 생각이 바로 잡혀야 수학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냥 남들처럼 빨리빨리 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랑 수업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어 하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의는 제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 강사가 계정인데요. 읽으면 추파춥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어준 건데요. 추파춥스에 DM을 보내셔도 상관이 없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 여기로 문자 또는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제 수업 영상, 그러니까 개념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 강의를 위한, 현장 수강생들을 위한 복습 영상은 올려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일부 공개로 올라가 있고요. 제가 전체 공개로 하는 것들은 보통 문제풀이 강의가 될 것 같으니 제 수학 강사 추재원 T를 검색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영상도 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 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026학년도 내신 대비 커리큘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뭐 1학년, 2학년 둘 다 할 테니 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1학년, 2학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선택과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생각이고요. 시간표는 제가 따로 적어놓지 않은 건 이제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추재원이었습니다.